자,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작입니다. 월요일 시작. 창펑자오의 BNB를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BNB 회복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회복은 할 수는 있는데, 자, 민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BNB를 선두로 회복으로 뒤따라서 회복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게 지난주 토요일 새벽 그 빔 나온 거 있죠. 27조 청산빔. 지금 BNB의 회복으로 그때 있었던 일들은 사실상 이제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난 큰 조정 이후에 폭등을 하냐, 아니면 진짜 현물 청산이 이제 시작이 되냐. 현물 청산. 현물 매도가 그때부터 진짜거든요. 선물 청산이랑은 다르게. 자, 그래서 이제 BNB, 바이낸스, 창모자오 여기서 손이 떠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재료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측에서도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2억 달러 정도 보상안. 그리고 이제 이 하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뭐 어떤 초창기 그 중국의 코인 투자자다, 아니면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 숏을 쳤다 미리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시장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냥 뭐 한 번씩 다가오는 천재지변 같은 일들인 것 같고, 근데 그거 치고는 루나보다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선물 거래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미체결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선물 포지션이. 이거를 빠진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롱 입절 플러스 숏 스위칭 이미 매집 플러스 정리하면서 롱 대거 청산,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숏을 만약에 잡아놨다면 익명의 세력들이 진짜 하락하는 재료가 이제 다가올 때인 거죠. 이제부터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상황은 뭐냐? 마켓 메이커 세력들도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물립니다. 고래도 물리고 세력도 물려요. 개미만 물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같은 이제 토요일 같은 지난주 같은 상황은 세력도 물려요. 자, 그러면 물린 가격들, 포지션들, 이거를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센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걔네는 뭐냐? 정리매매. 그러니까 물린 것들 빠르게 반등할 때 유동성 쫙 끌어서 정리하고 TT. 정리하고 그냥 이제 정리매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장에 대한 반등보다는 세력들도 물리니까 그 개개인 그 이제 모든 코인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몇몇 코인들만 그럴 거거든요. 왜냐면 세력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물려버리면은 현물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이제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빠르게 좀 이제 반등할 때 유동성 공급을 딱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물린 것들 그냥 이제 털어버리고서 이제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 펌프 덤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딱 이제 올라갔다가 금방 바로 이제 금방 떨어져요. 금방 물량들만 정리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린 세력들도 뭔가 위기 상황을 직감을 하고서 빨리 내 물량이라도 물린 거라도 털고서 나가야겠다. 대신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반등할 때 유동성 쫙 끌어가지고 평단에서 이제 근사치까지 최대한 올리다가 바로 이제 물량 정리하고서 바로 이제 숏으로 스위칭 해가지고 정리매매. 불장에 대한 그런 반등보다는 정리매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아직 이제 진짜 제로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부터는 국제 정세를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중 관세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이제 3차 세계대전 이쪽 테마로 봐야 될 겁니다. 이쪽 사이클을. 자,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인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국민에게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려했던 내용이었죠. 국가는 앞으로도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평화 시기를 이용해 재정비를 하고서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경고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질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교환을 하되 인질만 교환을 하고 우리 전투 태세를 계속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군에서 이스라엘에 미군 배치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군 배치 안 한대요.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 고래들도 청산당하고 기관도 청산이 된다. 몇십억은 수두룩했고 바이낸스 리더보드에 보면은 몇백억도 수두룩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돈을 번 트레이더들도 있었겠지만 천재지변 같은 일들, 지금 정리 매매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나마 좀 물려있는 포지션들을, 포지션은 아니고 현물.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오늘 이집트였나요? 어디 중동 쪽으로 또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종전하는 것들 관련해서 휴전 이거 관련 협상하러 가는 길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관세 때문에 중국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막 이게 막 볼까 말까 에이펙에서 갈까 말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일들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조 증상인 거예요. 이게 어떤 전조 증상이냐? 예전에 4월 21일에 콘클라베 열리기 전에 있죠. 교황 재선출하기 전에 교황이 이제 순교 전에 전조 증상.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트루스닷컴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뭔가 저희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게 벌어진 게 그렇게 좋게 벌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선물 포지션들을 모두 다 입절했을 수도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타이밍이 쌍십절 그 다음날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받게 되면 러시아 군사시설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려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딱 이제 가로막았습니다. 만약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을 할 시 미국도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혹여나 토마호크 미사일이 제공이 된다면 최근에 그래도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대규모 드론 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유 시설이나 이런 것들 전쟁에 사용하는 이제 에너지 시설들을 공격하는데 성공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링크도 아직 돌아가고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받게 되면 군사 시설만 요격하기가 굉장히 좀 이제 유용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력들 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는 좀 다른 구조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는 상황까지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필이면 또 이제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제는 종전 휴전이 아니고 알아서 싸우라 했죠. 지금 베네수엘라의 이제 푸에르티코 그 해군 기지였나요? 미군 기지에 이제 직결하면서 베네수엘라와 전쟁 직전인 상황, 군사작전 직전인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토마호크까지 줄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주는 상황까지 가고 우리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노스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작은 북한이 할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북한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열병식이 아니에요. 일단 베트남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것처럼 왔는데 베트남은 이미 북베트남으로 지금 적화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북한이 한국을 적화 통일해가지고 한반도를 이제 북한화 시킨 거예요. 베트남은. 그리고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그래서 이제 월남전으로 한국에서도 참여를 하고 미국도 참여를 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베트콩의 이제 그 전술적인 부분들, 이제 땅굴이라든지, 근데 그때는 정말 땅굴이었어요. 정말 이제 두더지굴 같은 땅굴이었고, 약간의 이제 지형적인 부분들에서 막 트랩 같은 것도 이제 걸어두고 폭탄 같은 것도 막 설치하고 막 이제 그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침투하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결국에는 북베트남이 승리를 했습니다. 북베트남이 그래서 철수하고 승리를 해서 공산화가 됐어요. 지금 베트남은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여행 갔을 때는 뭐 다낭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공산주의 느낌이 안 들긴 하는데 여기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열병식에 나와서 이례적으로 베트남에 이제 그 관련된 인물이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걸 보니까 마치 예전에 북베트남을 적화 통일했던 남베트남을 적화 통일했던 베트남의 그런 것들을 상징을 보여주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리퍼 부대 요인들을 암살할 수도 있는 리퍼 부대라든지 아니면 F-35 비행기가 최신식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병식 때. 이게 과연 지금 북러 스탠스 그 북러 이제 군사적인 조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맹이 강화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언급 안 한 게 과연 이제 적국이 아니고 우리는 관심 없다여서 언급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은 방심을 노리는 기만술일까요? 기만술. 기만하는 이제 일부러 속임수를 주는 걸까요? 그거는 한번 이제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놓여 있는 상황은 단순히 하마스와의 전쟁만이 아니고 이란과 하마스와 이제 후티 반군 이렇게 좀 이제 중동에서 넓게 보면은 한 네 곳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있었나? 네. 네 곳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군사력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압승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제 핵도 보유를 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능숙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껴버리면은 그건 좀 골치 아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상황이었으면은 북한이 이란에다가 핵무기를 지원을 할까 말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올해 6월 달에.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약한 국가들이 먼저 침공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계속 높이고 있고 전쟁 수행 능력도 있고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이란에다가 핵을 지원해가지고 핵을 이스라엘에 쏜다? 이거는 솔직히 거의 세기 말에나 이렇게 나올 상황이에요. 사실 여기 지금 세력들 간의 포지션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신급이거든요. 신급이에요, 신급. 이스라엘이 뭐 작은 나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 그 세계관에서만 보면 신급입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먼저 타격을 맞는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약한 국가들부터 먼저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건국연도가 같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 한국, 북한 다 건국이 됐는데 한 2년 전쯤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침공 방식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방식과 전술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게 하마스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에서 지금 휴전 협정하는 과정에서 무장단체 해체와 지하의 갱도 터널 같은 땅굴 같은 그런 지하기지 있죠. 완전 지하기지래요. 지하기지. 이 하마스의 지하기지를 공개를 하면서 파괴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걸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부터 땅굴 기술을 수출을 받았기 때문에 수출을 수입한 것들을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술들이 공개되는 순간 예를 들어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면 전술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노출되기 전에 오히려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드론 리퍼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 요인 암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제 타겟이 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겠다라는 성명을 내 가지고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해봐야 된다.
최근이었죠. 리퍼 부대가 최근에 도입된 게 9월 말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정리입니다. 지금 이제는 바이낸스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던 하락은 이제 없는 겁니다. BNB가 회복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제로가 나올 건데, 진짜 제로가 나오기 전에요. 진짜 제로가 나오기 전에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물 포지션이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건 누군가 대규모 익절을 한 거예요. 롱 포지션을 익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익절을 했으면은 단순히 롱 포지션만 익절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공매도까지 이미 스위칭을 끝냈을 수도 있다. 한 몇 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난 한 4월에서 한 지금까지 10월까지 해서 고점 구간의 공매도까지 스위칭이 끝났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제로가 나오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는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리 매매, 현물 포지션에 물려있는 세력들이 빠르게 내 물량도 털고서 나가려고 정리 매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또 이제 빠른 브리핑이었고, 지금 봐야 될 게 굉장히 그럼 많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봐야 될 것들. 자, 일단은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 토마호크, 그 장거리 미사일, 이거 러시아 군사기 시설 공격 가능, 이거 제공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일단 미군 배치하는 거, 이거 안 한다라고는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 무장단체 해체, 그리고 이제 무기 반납, 그리고 이제 지하 터널 땅굴 공개하면서 직접 미국 감시하에 파괴, 이 조건이거든요. 일단 1차는 인질 석방, 1차는 인질 석방이고 2차 휴전 조건. 2차 휴전 조건이 이겁니다. 1차가 일단 이거예요. 1차.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나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뭐 드론이 됐던 잠수함이 됐던 이런 것들 만약에 드러나는 것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치 이거는 그 어디였죠? 최근에도 어디 뭐 침범한 거 있었는데 NLL? 한국으로 따지면은 북한이 갑자기 NLL 침범하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서해 5도. 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이제 푸에르티코 집결 한 상황입니다. 마두로였나요? 이거 두고서 이렇게 하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있고 하마스. 나토는 뭐 이제 전체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유럽 전체가. 지금 상황이 딱 이래요. 지금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북한 한미 언급 X. 열병식 베트남 파트너십. 베트남은 예전에 이제 그 적화통일 북베트남으로. 하지만 이게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하는 거는 AI가 어떻게 보면 신의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스마트 컨트랙트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으로 적화 통일될 것 같진 않은데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시도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북베트남처럼 그렇게 공산주의 체제로 이렇게 통일될 것 같진 않은데 시도는 할 것 같다. 그리고 리퍼 부대, 요인 암살, 감시 정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인 암살.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열병식 때도 그런 걸 보여줬어요. 열병식 때 열차 타고 가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열병식 때 비행기보다 열차 타고 간 거. 이거 비행기 타고 가다가 혹여나 뭔 일 날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요인에 대한 암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리퍼 부대 중에서 이제 요인 암살 이게 실제로 실행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9월 말이었죠.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선제 공격. 일부러 먼저 선수 칠 수도 있음. 어디가요? 북한이.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다르게, 예전에는 주한미군이랑 이런 것들이 유엔도 가입 안 되어 있었고 이랬을 때 6.25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주한미군 더 강화되고 있고 최신 병력들이 이렇게 배치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좀 구조적으로만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일단은 예전에는 그런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완전히 한국에서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방산을 수출할 정도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 체계도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직접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직접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연평해전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보면 미군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직접 북한이랑 한국만 다퉜지. 그런 양상으로 도발이 엄청 세게 다가오지 않을까, 선제 공격으로. 그러면 이걸 모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건 하마스지. 왜냐면 하마스는 인질과 땅굴로만 2년을 이스라엘 상대로 버티고, 그리고 수통이 그걸 중재를 해주는 상황인데, 북한은 거기다가 인질뿐만이 아니고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핵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막 공개하면서, 신무기들 공개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열병식에서도 한국 군복이랑 비슷한 것들 입으면서 이렇게 비춰지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 이게 폭풍군단일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사실 실전 훈련을 마치고 왔죠. 실전 훈련 마치고 왔는데, 최근에 북한군 뭐 추가로 배치를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러시아에 참전하는 게 또 이제 대체가 됐어요. 누가요? 쿠바. 갑자기 1만 5천 명? 2만 5천 명? 잠깐만,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실전 훈련을 마치고 왔으면 여기서 어디서 사용될까? 실전 훈련을 마치고서 이거를 지금 동북아시아에 사용되면은, 이거는 정말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행을 한다면 하마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미국은 셧다운입니다. 미국 셧다운. 셧다운은 일단 10월 15일에서 31일에는 풀릴 거다. 그리고 최장 기간이 34일 정도 유지가 됐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34일은 안 넘기겠지. 10월 31일 되기 전까지. 그리고 셧다운의 위기는 올해도 있어. 올해 초였나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넘어갔어요.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근데 이번에는 셧다운이 진짜로 온 거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군인들에게는 돈을 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빠르게 이것들 차질 없이 공무원들 일단 스킵, 해임될 사람들 해임되고, 뭐 이제 반대파들이겠죠. 대신에 이제 군인들, 우리 무조건 군인들은 줘라. 셧다운 됐어도 군인들에게 돈 줄 건 있어. 군인들, 자 이제 군인들의 예우가 높아진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이고, 지금까지 무시받았던 그런 군인들이 이제는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온다. 여기까지입니다.